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8월 5일 오늘은 오전에도 하나 유튜브를 올렸고 지금 또 하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63번째 시간이고요. 서울의 주요 어떤 그 도시계획적 인허가와 관련된 진행 현황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포에 있는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중인 요 관리처분 변경 인가 고시가 났다라는 그 내용. 두 번째는 용산구에 있죠. 신용산역 북측 2구역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 공람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 구역이라는 것이 새롭게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공람 진행 중인 사항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의 진행 현황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 재건축 관리 처분 변경 인가 고시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어서 브랜드가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유명하죠. 이걸로 이제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18년도 7월 달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한번 이제 났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해서 통매각을 한번 이렇게 조합 차원에서 추진도 한번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이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토탈 한 4개 단지 정도를 묶어가지고 통합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반포대교가 있고요. 저 뒤쪽으로가 이제 센트럴 시티가 있고, 뒤편으로는 레미안 퍼스트지 아파트, 아주 고가 아파트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개성초등학교라든가 신반포 중학교가 있고, 또 바로 오른쪽에 그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가 있고, 이 오른쪽 편으로는 그 유명한 반포주공 1단지, 1단지가 이제 재건축 진행 중에 있죠. 여기 빨간색 요 부분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탁월하고 직사각형 모양이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짱짱한 그런 지역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러한 이제 건축 조감도 같은 것도 있죠. 건축 조감도 한강 조망도 잘 되고 좋습니다. 요거 이제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났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7월 23일 날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 고시가 이제 난 것입니다.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변경 인가일은 7월 21일이고, 지상 35층까지 아파트 23개 동에 총 세대수는 2990세대 정도 된다. 전체가 2990세대인데 그 중에 조합원이 2589명 정도 된다는 얘기고, 일반 분양은 224세대, 그 다음에 보류지 조금 있고, 소형 임대가 이제 148세대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평형 이하가 1252세대고요. 그리고 33평에서 40평대 이하가 210세대, 그리고 40평대를 초과하는 것이 782세대. 상대적으로 이제 중대형이 좀 많다. 30평대와 중대형이 많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철거는 다 이제 끝난 상태죠. 요 정도 내용입니다. 이게 관리처분 변경이 이제 당초 관처 인가 난 것 대비 어떤 것이 변경됐느냐, 거기 변경된 내용까지는
언급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반포에 있는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에 대한 관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용산구 쪽에 있는 신용산역 북측 2구역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공람 공고가 이제 진행 중인데요. 북측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월 달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이제 조건부로 가결이 된 바가 있고, 사업의 형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뭐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그런 그 사업의 형태입니다. 주거정비형이 아닌 도시정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주상복합 공동주택, 또 상가, 판매시설, 오피스텔 이런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고, 획지를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2-1 획지 같은 경우는 32층으로 건립 건축이 될 것이고 용적률 946% 이하, 그 다음에 2-2 획지는 21층까지 짓게 되고 용적률 400% 이하로 이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용산역이 여기 있고 지하철 신용산역이 여기 있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삼각지역도 있는 요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 왼쪽에 이제 광활한 공터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그 철도 기지창 그 부지가 됩니다. 이 빨간색 부분. 이 신용산역 북측 2구역의 어떤 건축 조감도를 보시면은 2-1 획지와 2-1 획지가 있고 2-2 획지가 있고 이러한 어떤 이미지로 이제 그 건축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가 어떤 내용으로 났는지 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날짜는 7월 24일 날에 공람 공고가 이제 됐다는 얘기고,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공람 중입니다. 공람 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정비구역의 면적이 22,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이 정도 되고 지상 27층과 33층, 지상 27층은 업무, 33층은 주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이라는 곳도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이제 나게 되면서 이제 관리 처분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있는 연신내구역이라는 새로운 또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7월 30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이제 공람 공고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거정비형 일반적 재개발이 아닌 도시정비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상업시설이라든가 주상복합 같은 거 짓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과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 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땅의 그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이라든가 2종 일반, 또 준주거지역, 또 특별계획구역 등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돼가지고 최고 90m까지 이제 층고가 90m까지로 이제 됩니다.
위치는 불광동,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불광동 305-3번지 일대입니다. 일대. 이쪽, 여기가 이제 3호선 연신내역이고, 또 왼쪽이 이제 6호선 연신내역, 더블 역세권이 있는데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체 여기에서 305-5번, 305-3번지라고 해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비구역의 면적은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한 8,000 몇백 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림이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3호선 연신내역이 있고 6호선 연신내역이 있고 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이 이제 GTX-A 노선, 저기 동탄에서부터 이제 이 파주까지 파주 운정지구인가요? 그 일산 파주 킨텍스 쪽이고 이쪽이 이제 동탄 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요 지역 정도, 여기가 이제 연신내 구역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요, 연신내 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7월 30일 날 이제 돼가지고 현재 공람이 이제 진행 중이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주소는 이제 불광동 305-3번지 1원이고 전체 정비구역의 면적은 8,700여 제곱미터, 8,700여 제곱미터면은 평으로 따지면은 한 2,5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대략 넘어가겠습니다. 용적률은 780% 이하, 높이는 90m 이하이고 주 용도는 업무시설과 이제 판매시설 위주입니다. 임대주택도 조금 짓게 되고요. 공공 업무시설도 좀 짓게 되고, 개발 가능 용적률 해서 허용 용적률, 기준 용적률은 이제 300%인데 허용 용적률 581%로 하고, 또 상한 용적률 780% 이하로 한다. 뭐 그런 기부채납 좀 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죠. 기부채납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한 84세대 정도 이제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피스텔,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을 이제 한 390호 정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뭐 특별한 사항, 밑으로 가면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은평구에 새롭게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연신내 구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에 대한 진행 현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이것도 히스토리가 이제 조금 다양하고 또 오래전서부터 얘기가 나왔고, 조속하게 이제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빨간 그림처럼 보시다시피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빨리 좀 이게 제대로 이제 계획을 확정시켜 달라, 이러한 다양한 이제 어떤 그 목소리들이 많은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측면에서는 아직도 최종적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에 대한 그 확정, 그런 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은평구 주민은 이제 수건 사업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요.
또 서울시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 과거 정세균 종로구 국회의원이고 또 현재는 이제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인가요? 그러면 이제 종로구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은평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도 전방위적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와 함께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푸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아직 검토만 이제 계속 진행 중인 상태고 아직 뭐 특별한 입장이 뭐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분당선은 이제 이 강남역까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강남역에서부터 용산역이 지금 강남 구간서부터 먼저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용산역까지 이제 연장되는 그 사업은 이제 목화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서북부 연장안에 대한 그 분기 지점을 어디서 할 것인지도 아직 최종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이 빨간 그림은 이제 용산역에서 신분당선의 용산역에서 분기를 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간 것이고요. 과거에는 요 신분당선의 이 오른쪽에 이 동빙고역에서도 이렇게 분기가 돼가지고 동빙고역은 여기 녹사평역을 거쳐서 이렇게 분기돼서 이제 이 은평 뉴타운과 경기도 삼성지구까지 분기가 되는 이 두 가지 분기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도 저는 최종적으로 분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미정인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관련된 하나의 또 자료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설명 자료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가 된 보도가 된 건데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역 또 연기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서울신문이 5월 8일 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서울시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9월로 연기가 됐다. 그래서 서울시 용역 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KDI,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예타 결과 발표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서울시 연구 용역은 이미 17년도 6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그 결과가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이 되어서 기재부 주관으로 이제 18년도 7월 달에 예비 타당성 예타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며 정부 자체적으로 예타 결과 발표 시기를 연기를 한 것이지 서울시가 연기를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서울시가 얘기를 한 것이고 19년도 4월 1차 중간점검 결과 KDI 측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서 예타 통과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측에서요. 그래서 서울시는 19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줄곧 1번 경쟁 노선인 GTX-A에 비해 신분당선이 통행시간 차원에서 비교 우위가 있고 통일로 등 도로 교통량 감소 효과가 과소 측정이 되었고 신분당선 운임 또한 높게 측정이 되었고 최신 KTDB 적용 및 창릉 신도시 등 추가 수요 반영이 필요하며 KTDB라는 것이 이게 교통 어떤 수요량을 측정하는 어떤 그 기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KTDB 및
창릉 신도시 등 추가적으로 이제 교통 수요가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영이 좀 안 됐다라는 이제 의미겠죠. 그 다음에 5번 강남북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타 제도도 개선을 요구했고, 또 타 노선 용역 분석 결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 6가지 차원에서 중앙정부 및 KDI 등의 이제 문제를 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리고 언론이 아니죠. 그리고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보완 용역은 서울시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구체적 자료 요구 등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기간이 연장된 것은 정부의 추가 요청 사항에 대비하기 위함이지 KDI 제출을 위한 용역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서울시가 수도권 서북부의 그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주민수건 사업으로 17년도 연구 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충분히 경제성은 있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KDI 측은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던 중 정치권 일부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그간 기관 간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여 원래 예정되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종합평가 진행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서울시의 의견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임.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요약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서울시가 뭔가 또 의견 제시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중앙정부, 국토부라든가 이제 기재부 차원에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타당성 및 노선 계획 그런 것을 이제 보다 더 이제 그 심사숙고하고 이제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직면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봤는데요. 간단한 이제 북두칠성의 의견 말씀드려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매우 많은 도시계획적, 도시관리적 인허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최근 진행된 신반포 3차와 경남 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 변경 내용, 또 신용산역의 북측 2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내용, 또 은평구의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그리고 신분당선에 대한 서북부 연장 노선의 진행 현황, 이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주요한 도시계획적 인허가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 취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